안녕하세요. 조모 카운슬러 권미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18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알아볼게요. 돈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보다는 행복이나 마음의 안정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이 돈은 또 하나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또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이라고 본다고 하는데요. 하루를 계획 없이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지도 않는다고 하는데요. 또 부정적인 사람은 곁에 두지 않습니다. 주변에는 긍정적인 사람들, 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찬다고 하는데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문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도전의 기회로 여기고, 그렇게 쌓인 경험들이 미래의 나 자신을 강하고 똑똑하게 만든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변화를 망설이지 않고 배움을 멈추지 않으며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감사함을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전략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 세 분께서 또 말씀해 주실 텐데요. 카운슬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재용 부지점장님, 라진 대리님, 부자개미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갖고 반갑습니다. 계신가요? 네. 어떤 종목 있으시죠? 현대중공업이요. 현대중공업이요.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24만 원에 50%요. 그동안 정말 애를 너무 많이 먹으셨을 것 같아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지금 좀 최근에 반등을 주긴 하는데요. 네.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아마 한 4년 된 것 같아요. 4년이나 보유하셨고요. 네. 그러면 50% 비중을 갖고 계시는데 나머지 비중은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하셨나요? 이거를 추가 해가지고 다운시켜 놓은 거예요. 네. 나머지 비중은 또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매매를 하셨고요. 아니요, 하기 싫고 다 묶여갖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네. 아유, 정말 4년 동안 이 주식 단가를 낮추느라고 낮추셨는데도 지금 20만 원대 중반의 주가입니다. 반등을 줘도 좀 시원치 않을 것 같고요. 시청자님께서 어떤 고민을 하실지 궁금해요. 예, 5번 주에 예. 실적 발표가 있다 그러는데 네네. 그 실적은 어떤지 10% 정도를 10만 원에서 샀는데요. 네네. 얼마 선에서 좀 실적 전에 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실적이 괜찮으면 또 저 올라갈 수 있는지 네. 또 그렇지 않으면 이 5번 올 연말까지 가져가면은 제 가격까지 올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궁금해요. 네네. 지금 추가로 10만 원대 매수하셨던 부분은 실적 시즌 전후로 고점에 매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오늘 종가를 확인하겠습니다. 보시죠. 12만 3,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틀째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시청자님 지금 거의 반토막 정도 나 있죠. 50%의 비중에 50% 손실을 갖고 계십니다. 자, 시청자님 오늘 저희가 좀 속 시원하게 진단을 해드릴 텐데요. 먼저 이슈 분석의 라진 대리 한 줄 평 들어보시죠. 라 대리님.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한 줄 평 말씀드리면 이제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에 서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시다시피 조선산업 대표적인 이제 장기 사이클 산업입니다. 시청자님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황과 그다음에 이제 회복, 후퇴와 침체 이런 부분들을 좀 반복해서 왔다 갔다 이제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산업 사이클에서 바라봤을 때 현 위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회복 단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시황 전반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네, 아시다시피 이제 가장 매수했던 그런 가격대, 그때 호황기 때 2004년도부터 2007년도에 그 호황기 때 아마 들어가셔서 주가가 좀 많이 묶여 있었던 이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그 호황기가 이제 2013년 이제 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산업 사이클이 어느 정도 바닥에서 좀 턴하고 있지 않냐, 이런 부분들을 좀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2014년에는 2012년 대비해서 신주 발주량이 뭐 2배 이상 이루어지고 있고, 하지만 이제 상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형 설비와 유가 하락으로, 최근에 이제 유가 하락에 따른 이런 해양 플랜트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성장에는 좀 제한적인 모습도 있긴 하지만, 큰 사이클을 봤을 때는 현재는 어느 정도 회복 국면에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2004년, 2007년도에 누렸던 그런 호황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지난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본다 그러면은 좀 최근에 이제 단기 이벤트를 한번 점검해 드리는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유가 하락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유가 하락 때문에 현대중공업 주가도 일시적으로 좀 하락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주가 반등 최근에 나왔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저가 메리트에 있어서 주가가 좀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유가 하락에 대해서 좀 밀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유가 하락한다 그러면은 이제 해양 플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발주량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는 좀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또 괜찮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 이제 ECB에서 양적 완화 발표했던 이런 이슈 부분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조선주나 이런 산업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우호적인 환경을 이제 다들 이제 점쳐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조선업에 대한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좀 많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선주 역시 수혜를 받을 거란 좀 부분들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확대 해석해가지고 이 부분들이 크게 좋아지거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이벤트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동폭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낙폭 과대 종목들이 어느 정도 메리트나 등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민감적으로 아마 현대중공업은 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뉴스를 제외하고 큰 펀더멘털이 있어서 주가가 크게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부분들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유가가 반등하고는 있지만 그에 대한 부분들, 단기 이슈가 될지 전체적으로 큰 그림은 바닥에서 턴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23년 목표가까지 올 연말까지 그렇게 나오는 그런 장기적인 모습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실적 부분들도 작년에 이제 어느 정도, 올해부터는 이제 실적 부분들이 다시 흑자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이제 턴하는 부분들이어서 주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 차트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10만 원에 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목표가는 일봉상으로 봤을 때, 올 이제 11월에서 낙폭과대에서 11월 달에 상승했던 부분들, 가장 고점이 한 14만 4,500원 정도 되는데, 일시 단기적으로 그 고점 부분들까지는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기관 수급도 좋고, 네, 해서 13만 4,500원 이 정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바닥으로 본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손절가 정도, 이제 10만 원에 사신 부분들은 손절가 정도 생각하신다 그러시면은, 이제 제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차트 흐름상에서 그 10만 원에 매수하셨던 부분들은 한 10만 8천 원 정도, 20일 이평선을 깨지 않는 자리에서 네, 손절하시거나 차익 실현하실 수 있는 자리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목표가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10만 원 차익 실현하셨던, 10만 원에 매수하셨던 그런 가격대 부분들은 한 13만 4,500원 정도 나오시면 이제 차익 실현하실 수 있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한 220 정도, 지금 최근에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하나하나 턴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는 제 14만 3천 원 정도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0만 원에 매수하신 부분은 14만 3천 원, 10만 8천 원 이렇게 가격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이클이 돌아 나가고 있다고 판단하신 것은 그
현대중공업이 지지난해 여름에도 상당히 강했잖아요. 네. 그 정도 어떤 짧은 사이클인가요? 아니면은 2008년도에 어떤 호황까지 볼 수 있는 긴 이제 사이클인가요?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 이뤘던 긴 사이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사이클이란 자체가 이제 좋았다가 나아졌다가 뭐 호황과 후퇴 이런 부분들을 반복하는 부분들인데 지금은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회복 단계에 있지 않나. 그래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바닥에서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 이슈 분석에서 나왔던 전략 잘 들으셨죠? 네.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아니요. 근데 실적 발표는 어떤가 그게 궁금해요. 네. 그러면 실적 발표 전후로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기업 내용과 함께 실적 전망도 좀 들어볼 수 있을지 여쭤볼게요. 자, 기본적 분석에 정재웅 부지점장님이 한 줄 평 해주십니다. 네, 저희 한준평은 2015년 역시 고난의 한 해를 보낼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정재웅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24만 원, 단가를 낮췄다 해서 또 24만 원이면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님뿐만이 아니고요. 주식하는 모든 투자가들한테 주식이란 것은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에서든 내가 성공을 해야 된다. 손실을 보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주식 투자에서 오히려 실패하는 길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것이 대형주든 소형주든 중형주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실패를 인정하는 것도 향후에 또 이 주식에서 수익을 거두는 데는 상당히 필요한 이 교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먼저 이제 현대중공업 실적 부분 말씀을 드리면요. 4분기 실적 역시 적자입니다. 적자도 대규모 적자가 날 것입니다. 그 이유 자체는 조선업이 부진했고 특히나 현대중공업이 현대오일뱅크를 가지고 있는데 유가가 많이 빠졌죠. 작년 4분기 때 유가가 많이 빠졌고요. 그러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날 겁니다. 그래서 실적은 적자로 나올 것이고 올해는 어떨 것이냐. 올해 실적도 적자일 겁니다. 일단 조선업이 안 좋고요. 거기에다가 유가가 최근에 오르고 있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약세 국면을 보일 가능성이 크고 또한 현대중공업이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일회성 비용이 상당히 구조조정하면 명퇴 이런 퇴직금을 줘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올해도 비용 부분 발생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적자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이제 조선업이라는 것이 어떤 업종이냐, 경기 사이클을 타는 순환 업종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의 사이클을 가지고 호황과 불황을 반복을 했습니다. 불황이 있으면 호황이 있고, 호황이 있으면 불황이 있고, 그러면서, 조선업이 불황일 때 사서, 한 2, 3년 장기적으로 불황에서 호황 가는 데가 한 2, 3년 걸리니까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면 큰 수익이 나는 이런 업종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왜 그것이 안 되느냐? 변수가 또 생겼죠. 중국이라는 강한 추격자가 생겼고요. 그리고 일본이라는 또 과거에 조선 1위 업체가 1위 업체 국가들이 다시 경쟁력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조선업은 사이클을 과거에는 한 5년 주기로 이렇게 사이클 탔는데 이제 그것이 안 맞아진 것이죠. 아무리 조선이 호황이 오더라도 중국 업체를 따돌리고 일본 업체를 제끼려면은 한국 조선업이 지금 상황으로 안 된다. 뭔가 이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경쟁력이 언제쯤 생길지는 판가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경쟁력이 생기려면은 첫 번째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엔화가 다시 한 30% 정도 비싸져야 되죠. 엔화 강세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엔화 약세가 8, 90불에서 120불 근처 오니까 일본 업체들이 조선 업체들이 수주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수주가 과거에는 한국이 했던 것이죠. 중국 업체들이 기술력이 올라오니까 한국을 조선에서 캐파로 따지면은 한국을 밀어냈습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과거처럼 조선업은 현대중공업은
3년에서 5년 정도 사이클을 타면서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되는데 이제는 그것이 안 되는 것이죠. 먼저 그것이 해결돼야 된다. 그렇게 보면 그것이 올해 해결되겠느냐, 내년에 해결되겠느냐 상당히 불투명하고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주가는 그런 부분들이 국내 조선사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먼저 말씀드리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지금 환경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내는 조선업체는 살아날 수 있죠. 그런데 국내 3사들 중에 특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언제 찾을지 모르죠. 그것이 찾아지기 전까지는 시청자의 매수한 가격 오지 않을 겁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그것이 3년이 지났든 5년이 지났든 못 찾는다고 하면 오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을 말씀을 드리죠. 차트를 보면은 실적 때문에 10% 산 거를 팔고 싶다. 지금이라도 파십시오. 지금이라도 파시고 올해는 아마 현대중공업 주가가 14, 5만 원을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기 목표가 14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15만 원 넘어서 20만 원 이런 식으로 가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업이 호황이 온다 하더라도 뭔가의 그 일본과 중국 조선업체들을 따돌릴 수 있는 경쟁력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시점, 그 상황을 제가 지금 어떤 부분에 의해서 이것은 돌파를 가능하다. 안 보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20만 원 온다 이렇게도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14만 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9만 원 말씀드리겠는데 9만 원 같은 경우는 최저점이죠. 이번 직전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고 현대중공업에서 한 가지 기대할 부분은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입니다. 자산가치 지금 청산을 한다 그래도 현대중공업 자산가치는 한 15, 6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주가는 청산가치를 못 미치는 거 아니냐. 이것이 이제 저가의 메리트죠. 근데 저가 메리트가 있다고 해서 주가가 추세 상승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정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의 포인트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시청자님.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얘기 들으니까 까마득하네요. 까마득하지만은 어느 정도의 내가 현대중공업을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하는 방법은 생기실 거예요. 저는 그거를 제공하고 싶은 겁니다. 네. 네. 아니 그래서요. 네. 한 10% 정도를 저번에 13만 원까지 오더라고요. 덜을까 했었어요. 네. 근데 요번에 실적 발표하기 전에 13만 원을 여기 10% 정도 덜어낸 게 나을까? 그것 좀 알고 싶네요.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판단을 해보시면 판단이 쓰지 않을까 싶고 저에게 조언을 구하신다고 하면 13만 원 정도 오면 10%는 무조건 덜어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그동안 4년 동안 보유하시면서 진단 받아보신 적은 없으셨나요? 한 2년 전에는 받았어요. 근데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분들이 또 해랄해가지고 또, 추가해갖고 더 손해가 났고요. 네. 그래서 그냥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지금 일단 두 분의 전략을 들어봤는데, 먼저 들어본 전문가의 의견은 조금 더 긍정적이었고요. 그 다음번에 들어보신 의견은 좀 더 보수적이었는데, 가격 전략은 좀 비슷했어요. 그쵸? 네. 예.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개미 전문가님, 사실 네. 현대중공업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이분은 4년을 보유하셨지만, 네. 최근 1년 사이에도 얼마나 많이 뒤통수를 쳤습니까, 정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희망과 기대를 한편으로는 버리시는 것도 마음을 조금 편하게 하시는 그런 조금 마인드 컨트롤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떠세요? 네, 그 부분은 시청자님하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4년 가까이 되셨다니까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제가 요거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앞으로 만약에
그 주가가 회복 가능성이 있다면 뭐 1년, 2년, 3년 기간을 추가적으로 더 참고 인내하실 그런 생각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단기, 중기, 장기 해가지고 그 전략을 좀 그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제 얘기를 좀 잘 들으시고 단기나 중기, 장기까지 포함해가지고 전략을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네, 감사합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단기 그 전략을 드리는 겁니다. 일봉 차트입니다. 자, 일봉 차트에서는 지금 바닥을 갖다가 잡아줬죠. 이 종목의 가장 기술적인 패턴상 최저점을 찍은 게 작년 10월 달에 10월 말에 89,500원짜리예요. 이 자리입니다. 지금 저 차트 보이시나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요번에 10만 원 밑에 한번 찍어주고 나서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바닥을 잡았다라는 거는 일봉에서도 나타나요. 단지 지금 차트 안 나와요. 차트 이제 나왔어요. 나왔습니까 이제? 네, 차트를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를 2개 이렇게 쳐놨죠. 네. 노란 걸로 동그라미를 2개 쳐놨는데 요게 뭐냐면 일단은 바닥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희망적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주가라는 건 항상 파동을 갖고 가고 마련인데 55만 원짜리가 9만 원 밑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역사적인 대바닥이다. 기술적 패턴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닥은 지지를 하긴 했기 때문에 얼마까지 이제 보고 갈 거냐. 목표가, 저항선. 이제 요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일봉상의 단기적인 매매로 본다 그러면 지금 14만원짜리죠. 14만원짜리. 요 차트 보이시죠? 네. 그러면 요게 지금 전 고점이라고 하는 건데 작년 11월 달에도 딱 14만원짜리에서 고점을 찍었죠. 네. 여기서 저항을 받고 못 뚫어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작년 8월 달, 9월 달에 보면 떨어질 때 이렇게 지지를 강하게 했던 자리가 14만원짜리예요. 여기서 14만원에서 안 떨어지려고 기를 쓴 겁니다. 여기서 14만원짜리에서 위로 한번 가보려고 턴어라운드를 시도했는데 결국은 턴어라운드를 못하고 9만원까지 지금 꼬꾸라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꼬꾸라졌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4만원짜리에 오면 다시 매물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네. 그래서 단기적인 1차 저항은 14만원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중기 자리를 봐드릴게요. 요거의 주봉입니다. 이제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인데요. 그래서 저도 저희 방에서 현대중공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왜 무슨 패턴이냐면 요게 진성 쌍바닥 패턴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완바닥을 딱 잡아주고 여기서 쌍바닥을 잡았는데요. 쌍바닥이라고 해서 다 쌍바닥이 아니고 내가 진성 쌍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른쪽의 저점이 왼쪽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쌍바닥을 잡은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자리까지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쌍바닥을 치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봉상에서 지금 저항선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이 자리도 물론 일봉상에서 강력했던 자리 그 자리가 14만원 자리가 나오지만 일봉에서 14만원을 만약 뚫어내잖아요. 뚫어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느 코스까지 가냐면 이 자리까지 옵니다. 이 자리가 얼마냐면 18만 1,000원짜리예요. 18만 1,000원짜리.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지금 떨어질 때는 장대 양봉으로 뚱뚱뚱 떨어졌죠. 여기서는 매물이 별로 없는 거예요. 14만원을 돌파시키고 나면은. 그래서 아니 3년 4년도 고생하셨는데 한 1년 정도 저는 제가 볼 때는 더 고생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기술적 분석을 하니까 차트 얘기만 드립니다만은 지금 정유주들이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S-오일, LG화학, 롯데케미칼 이런 것들이 빵빵 치고 올라오죠. 그게 유가하고 관련이 된 건데
유가도 지금 100불에 있다가 50불, 40불까지 떨어진 거 아닙니까? 44불까지. 거기서 반등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조선주이지만 매출 부분이 가장 큰 게 정유예요. 정유. 오일뱅크라고. 그게 전체 매출비 중에 4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유주로 봐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반 정도는.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SO일이나 롯데케미칼이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주 중에서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런 유가 관련주로 해갖고 유가와 연동해서 올라오는 진동폭이 상당히 강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기로 가져가신다고 하면 18만 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고 월봉상으로 장기로 보면 아직까지 바닥권을 탈출하지는 못했어요.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게 지금 스토캐스틱인데요. 요게 지금 20 미만은 침체 구간이에요. 그러면은 중기 차트에서는 이미 이 쌍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를 했는데 월봉에서는 아직까지 못 돌렸죠. 못 돌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완벽한 시그널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일단은 제가 드리는 의견은 1차 목표가 14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2차 목표가 18만 1,000원인데 여기서 14만 원을 뚫어낼 때 거래량을 한번 잘 보세요. 이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나오잖아요. 저기 작년 그 바닥 잡을 때 10월 달처럼 있잖아요. 저 시청자님 보이시죠? 네네. 네네. 요때처럼 만약에 요번에 14만 원을 뚫어낼 때 거래량이 이렇게 빵 터지잖아요. 터지면 14만 원 뚫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18만 1,000원까지 나머지는 들고 가자. 이런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고생하셨던 거 좀 손실폭을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 분 중에서 두 분이 현대중공업의 주가와 업황이 턴 어라운드, 바닥을 형성하고 반등할 가능성이 있겠다는 의견 주셨어요. 또 보수적인 의견도 한 분이 나왔는데 이 세 의견을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현대중공업 정말 4년 동안 인내의 시간으로 쭉 보유를 해주셨는데요.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전략을 다시 되새김해 보겠습니다. 정재웅 부지점장 그리고 라진대리 부자개미 전문가 모두 보유 의견 제시했는데요. 정재웅 부지점장이 목표 주가 14만 원, 손절가 9만 원, 라진대리 목표가 14만 3천 원, 손절가 10만 8천 원, 부자개미 전문가 목표가 18만 1천 원, 손절가 10만 9천 원 제시했습니다.